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절반으로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악몽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비극의 시작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숫자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환율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율이라고 하면 흔히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 공항 환전소에서 마주하는 숫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가장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실 환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 경제 생태계 전체를 감싸고 흐르는 근원적인 힘과도 같습니다. 이 물줄기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삶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당장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수입 원두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매일 타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들의 가격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율의 미세한 변동 하나에 어떤 수출 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축제를 벌이는 반면 바로 옆 공장의 수입 기업은 자재 가폭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시름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강의 물줄기가 평온한 흐름을 잃고 갑자기 거친 급류로 돌변하며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에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등이자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왜 갑자기 폭등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로 변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세계 경제의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자본이 국경을 넘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시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금리라는 칼을 뽑아들고 서로를 겨누기 시작하죠. 이 살벌한 금리 인상 경쟁이 시작되면 똑똑한 돈은 가장 먼저 위험의 냄새를 맡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위기의 첫 번째 징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써야 할 외화가 더 많아지는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항구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은 가득 차 있는데 나가는 배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이러한 불길한 징후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환율 급등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향해 달려가는 서로 연결된 도미노 조각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한 바다의 미세한 파동을 읽어내려는 선장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들의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일단 환율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낸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수입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생산량을 줄이며 버텨보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한때는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던 거대한 산업단지에 불이 꺼지고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텅 빈 공장을 뒤로 한 채 짐을 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몇 개가 부도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업들의 연쇄도산은 곧바로 우리 동네 상권으로 번져나갑니다. 월급이 끊긴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하나둘씩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되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임대문이 현수막만 펄럭이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리고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면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막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향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인 절망적인 상황과도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좌초되는 과정처럼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파도가 우리 집 안방까지 어떻게 밀려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했던 내 집이 순식간에 빚더미로 돌변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을 걸었던 주식시장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고 전광판의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노후, 자금과 자녀의 미래가 함께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월급 통장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실질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제 샀던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오늘 다르고 오늘 주유한 기름값이 내일 또 오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대출 이자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고 은행 창구 앞에는 금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것처럼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내 일자리가, 나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급등이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거대한 폭풍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폭풍은 가장 먼저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들여와야 하는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마트의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이는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한 기업의 부도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튼튼해 보였던 대기업마저 휘청거리게 만드는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쓰러지면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나라의 빚, 즉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것이 경제의 붕괴가 신문이나 뉴스 속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거대한 폭풍은 이제 방향을 틀어 우리 각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바로 내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의 가격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부어왔던 주식과 펀드는 그 가치가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외부의 경제 충격만으로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부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하니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 항목의 숫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죠. 금리가 급등하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고 이는 결국 가계의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소비는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반, 바로 질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한때는 안정적이라 믿었던 나의 직장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빼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재취업은커녕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의 위기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처럼 환율 급등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산을 공격하고 나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종국에는 나의 일자리와 미래까지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내 지갑의 두께와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의 파도는 우리의 자산을 조금씩 침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국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입품들의 가격표 숫자가 슬그머니 바뀌는 것으로 시작되죠.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값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우리의 지갑을 압박해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 상승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던 공장들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하고, 한때는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생산 라인은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는 대규모 실직 사태라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이 흔들리고 가게가 무너지면 국가의 재정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는데 복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결국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광판의 비상등처럼 켜진 국가 부채 증가율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미래의 고통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그 파편은 가장 먼저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자산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고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힘없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값은 순식간에 거래가 끊기며 얼어붙고 집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공포.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실질 소득의 감소는 우리의 숨통을 더욱 조여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은행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가계부 앞에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것이 경제의 위기가 나의 저녁 식탁과 내 아이의 미래에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방식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어려운 경제 용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소식으로 치부했던 그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내 지갑을 향해 날아오는 예리한 창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환율이라는 숫자의 춤, 금리의 미세한 떨림이 더 이상 신문지면 속의 활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음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이 어쩌면 나에게도라는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고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지점이죠.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 냉엄한 현실 인식이 바로 클라이맥스인 셈이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흔들리며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야만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경제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미세한 증상들을 보고 병을 진단하듯 위기는 수많은 신호와 징후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절망이나 공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등불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위기를 아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표류하는 배의 상태일 겁니다. 다가오는 파도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항해사의 생존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경제 위기라는 폭풍을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다가올 경랑에 맞설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의 정체와 그 파괴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표류하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구명정을 단단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바로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현금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생존을 위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가계부를 펼쳐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없는지, 새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군수 물자를 점검하듯 사소해 보이는 작은 낭비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의 재배치, 즉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 같은 자산들이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앞에서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의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대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나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회를 포착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투매할 때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공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시장의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학습과 내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위험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를 모는 선장입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에 흔들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폭풍의 징후를 미리 읽고 돛을 정비하며 항해수를 끊임없이 연마한다면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쉽게 침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나침반을 꺼내 들고 굳건한 의지로 키를 잡으십시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항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기나긴 여정이 다가올 경랑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파제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하기 위해 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항해자는 잔잔한 항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방파제를 넘어 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하는 탐험가의 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해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해류를 타고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가능성의 대지에 닻을 내리는 자가 바로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나침반 외에 또 다른 항해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을 읽는 지혜, 즉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나침반이 현재의 방향과 단기적인 경로를 가리킨다면 밤하늘의 별, 즉 북극성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근본적인 원칙과 장기적인 목표를 상징합니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파도에 일희일비하며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인구 통계의 변동과 같은 거대한 별자리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합니다. 6분위를 들어 별의 고도를 재듯 역사의 데이터와 미래 전망을 통해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한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해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항해사에게는 충실하게 기록된 항해 일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만의 투자 일지, 자산관리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자 가장 냉철한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가? 어떤 해류를 탔을 때 속도가 붙었는가? 예상치 못한 풍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성공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도 상세히 복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항해술은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훈련법이 바로 이 일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광활한 바다를 홀로 항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배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동료들이 함께 승선해야 합니다. 막루에 서서 멀리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를 먼저 발견하는 파수꾼처럼 시장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엔진실에서 묵묵히 동력을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에 대비하는 기관사처럼 당신의 자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재무설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슷한 항로를 먼저 경험한 노련한 갑판원의 조언, 즉 성공한 투자 멘토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과의 건강한 토론과 협력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반하는 화물, 즉 우리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꿈, 노후의 평온, 자녀에게 물려주고픈 가치, 그리고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화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작은 파도에 흔들려 귀중한 화물을 바다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이자 선원입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어 돛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시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시장이 화랑이고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흥분과 탐욕이라는 안개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항해사는 이때야말로 배를 수리하고 낡은 밧줄을 교체하며
부족한 식량을 채워 넣을 절호의 기회임을 압니다. 상승장에서는 자만심에 취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며 다가올지 모를 또 다른 폭풍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잔치가 영원할 수 없듯 순풍 역시 언젠가는 멎거나 방향을 바꾼다는 대자연의 섭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항해의 진정한 목적지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어느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헤쳐나오고 낯선 해류를 길들이며 밤하늘의 별을 따라 길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궁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파도를 읽는 눈,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피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심장을 갖게 된 당신, 그리하여 마침내 경제적 자유라는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진정한 항해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위대한 변화의 서사시는 지금 당신의 결단과 실천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